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공매도 금지, 이게 이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어제가 되겠는데 편의상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금감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원장, 이 두 분이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해서 내년 6월까지 아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개미들한테는 상당히 큰 뉴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IB들이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위법적 이 거래를 한 것이 이제 적발이 되면서 그다음말로 윤 대통령이 공약대로 칼을 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위원장 다시 한번 이 이준석 끝까지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충진들, 영남 충진들의 서울 출마 또는 불출마와 관련해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지금 현재 김장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영남 충진권들이 그만둔다 한들, 그리고 서울 나온들 무슨 영향가가 있겠느냐, 속된 말로.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의 이 전격적인 불출마, 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국민들도 야, 국민의힘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용한 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이는 이제 끝까지 당을 만드는데 이거 당 만드는 거 절대적으로 본인도 국민의힘에도 손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신당 당장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그래서 아주 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유호정 정의당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금태섭, 요 세 명 정도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이 신당이 폭발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이런 혁신 이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요당을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반론들이 비명계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서울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혀를 찔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공격의 칼을 뺐어요. 이 공격의 팔은 바로 쌍특검과 이동관 특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역공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밤중 밤이 깊었기 때문에요, 새벽 1시가 넘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공매도 금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낳는, 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공매도 금지, 이게 뭐 자료화면인데 아주 이 정도로 뭐 자료화면을 멋있게 만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감원장과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이 두 분이서 오늘 기자회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적발된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560원 구명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 극약 처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을요,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서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반드시 뿌리 뽑겠다. 그래서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11월 6일. 뭐 날짜 뭐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11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요, 전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아울러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익 공매도를 처음 이렇게 적발하게 됐는데, 이 적발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이 IB의 이 불법 공매도 이걸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금융 당국이 이제 최근에 적발한 게 이제 560억 규모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A사하고 B사 이 두 개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A사는 400억, B사가 160억, 그래서 도합 560억. 종목수는 이 A사의 경우에는 카카오 101, 카카오를 비롯한 101개 종목, 그리고 이제 B사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보유 주식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고요. B사의 경우는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불법 공매도 적발 추이가 보면은 자, 2020년도에 4건에 7억 원 규모였었는데요. 이 7억 원은 이제 과징금 과태료 액수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서 금년 8월 기준으로 한다면요. 4건에서 불과 3년 사이에 45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액수도 2020년도에 7억에서 107억,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불법 공매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는 그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윤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공약 이행에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 시설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 대통령은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을 갖다가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적 차단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인해서 투자자들 불안이 지금 극심하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 공매도는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공약상으로는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는 형사 처벌을 하고, 기관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주가 하락 시에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이런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금감원 내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돼서 올해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요. 최초로 6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날 추가 적발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처분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드디어 불법 공매도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이 처벌, 요것이 이제 임박해 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불법 공매도 관련 뉴스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요한 관련 혁신 뉴스 중에 제일 핵심은요, 이번에 이제 바로 요건데, 이준석 이 토크쇼, 이 위원장하고 둘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 토크쇼에 갔어요. 이게 이제 간 게 이준석이를 만나러 갔는데 사실은 이제 불발이 된 거죠. 요것과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고 가겠다. 끝까지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는 더욱더 잘한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어제 영어로까지 얘기하면서 뭐 일종의 조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비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환자가 서울에 있는데 왜 부산까지 내려왔느냐? 이 만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오늘 MBN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라고 발표했느냐? MBN 인터뷰에서요, 환자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좋은 당이고 많이 변했다. 조금 더 변화하고 과감히 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끙끙 앓았다. 저 양반 마음을 좀 푸는 방법을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 만나서 또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신당 창당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가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이 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은 100%다. 이렇게 지금 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 서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요,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그거야말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요, 이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는 19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조금 섭섭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별도로 이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문을 좀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좋은 분위기가 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이거를 지금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입장을 내보였어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고 몇 분이라도 결단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번 변해보자. 수도권에 나와서 지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지역구 삼선 초과 연임 금지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넣는다고 하다가 이게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일을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인데 3선 이상 하지 마라 하고 내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게 이 난상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혁신 방안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이미 뭐 지방자치단체 장들 이거 3선 연임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적 현상이면은 맞아요.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이면 똑같은 헌법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차별화시킨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사실상의 불법적인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강력하게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이상은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내세운 5대 혁신안이 지금 이제 좋은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논란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대 혁신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이 당 지도부하고 중진, 친윤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회의원 숫자는 10% 감축하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전면 포기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삭감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는 20% 공천을 배제하자. 요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상당한 긴장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요 5가지 안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인용한 위원장, 아까 이제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행사까지 갔는데 못 만나봤잖아요. 자, 이준석이가 어제 행사가 바로 이거예요. 이준석 앤 이현주 톡톡 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보면은 인용한 위원장이 이렇게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좀 뿔따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좀 섭섭했다. 끙끙 앓았다. 열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감정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는 본인이 진단을 잘한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 저도 처음에 이제 비판적으로 조금 이제 했는데 그거는 뭐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방법론이 혁신한 내용은 좋은데 혁신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 이게 조금 잘못됐다 이랬는데 이제는요 뭐 이뇨한 위원장도 그래서 뭐 전화가 뭐 1000통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선수 기질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불출마 그리고 이준석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군소 정당으로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가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비명 진보와도 교류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명은 지금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제 비명이고 이 진보 쪽에서는 지금 누구냐? 바로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도 지금 이 그러니까 신당 창당 이 멤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대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연대설. 왜냐하면 금태섭 신당 창당하는 것은 뭐 김종인이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이 최근에 또 이준석이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태섭도 참여시킨다. 이 얘기는요. 김종인이도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는 3인방으로 이제 김부겸, 금태섭, 그다음에 류호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종인과 그다음에는 유승민이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신당 창당의 주요 인물은 5인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뇨환 위원장의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바를 따르면 8일 날 대구를 방문해서요. 제 3호 카드를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3호 카드는요. 이 3호 카드는 다양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청년들과의 대화 그리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어떤 아이디어 이거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8일 날 대구를 방문해서 청년들 이야기를 듣겠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3호 혁신안을 갖게 되고 9일의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요 이제 8일 날 대구로 가면 이미 지금 이뇨한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8일 날 대구로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청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통해서 한 열흘 정도 민생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청년 관련 3호 안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될 것이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불출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누가 언급이 많이 되느냐? 김장연대. 즉,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대표 나올 때, 김기현 대표 플러스 장제원 의원. 그래서 김기현이가 대표하고 장제원이는 사무총장 간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윤핵관이 사무총장 가?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이 장제원 빠졌어요. 싹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사무총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철규 의원이 이제 강서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다음에는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결단 이뇨한 위원장이 요청한 윤핵관 이 결단과 관련해서는 김장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맨 먼저 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지금 평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 서울에 지금 한 방 얻어 맞은 걸로 되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역공 카드로다가 이동관 탄핵 그리고 쌍특검 요 두 카드를 구체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뇨한발 혁신이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전국 주도권을 지금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민당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특검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 특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국정조사 카드가 되겠죠. 양평 고속도로 최상병 수사 외압 이런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는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카드로 지금 공세를 다시 이어간다. 이러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 이 고정 방송 여러분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뉴스가 많을 경우에는 아침 또 9시 반 고정 방송 이전에 먼저 방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응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